인생 말리길입니다. 오늘도 이 길에서 잠시 쉬어가며 사람 이야기, 마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순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처음엔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바꿔주셨잖아요. 오늘도 좀.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듯 말합니다. 복지관 건강체조 수업 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분명 싫다고 말했는데 또 같은 부탁을 해요. 마치 내 말을 아예 안 들은 것처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또 넘어오는 사람, 싫다고 말했는데 다시 똑같은 요구를 하는 사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좋게 봐주려 해도 어느 순간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하는 마음이 스치죠. 처음엔 실수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구나. 겉으로는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몇 가지 공통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왜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거절당하면 물러서는 사람과 거절을 못 들은 척하며 계속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좋게 넘어가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몰립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양보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요. 오늘은 선을 넘는 사람들의 반복 패턴을 깊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선을 넘는 사람들의 패턴을 살펴보고 그 다음 그럼에도 존중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장, 한 번 통하면 계속하는 사람. 오랜만에 이마트에 간 64세 박미숙 씨는 장바구니 가득 물건을 담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너 명이 줄을 서 있었고 뒤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선영 씨가 섰습니다. 선영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미숙 씨, 여기서 다 보네요. 저 물건이 딱 2개밖에 없는데 먼저 계산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미숙 씨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은 20개가 넘는 물건이 있었고 선영 씨는 정말 2개뿐이었습니다. 그럼요, 먼저 하세요. 선영 씨가 연신 고맙다며 앞으로 갔습니다.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꼭 밥 사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같은 마트 같은 시간 선영 씨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물건이 5개였습니다. 미숙 씨, 또 만났네요. 저 오늘도 좀 급한데 먼저 좀 할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영 씨는 이미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당황했지만 주변 눈치도 있고 해서 그냥 물러섰습니다. 그 다음 주가 지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영 씨는 마치 정해진 일정처럼 같은 시간 같은 마트에 나타났고 매번 급하다며 새치기를 했습니다. 물건 개수는 2개에서 5개, 10개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은 제가 좀 급해서요. 그러자 선영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에이, 미숙 씨, 전에는 다 양보해 주셨잖아요. 왜 오늘만 그러세요? 저 진짜 급하거든요. 미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 번 내어준 자리가 어느새 늘 비켜줘야 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선영 씨의 말투입니다. 전에는 다 양보해 주셨잖아요 라는 이 한 문장. 배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에 대한 기대,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보이는 억울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심리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같은 혜택을 여러 번 주면 처음에는 대부분 감사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는 줄어들고 오히려 기대가 커집니다. 그러다 한 번 거절당하면 왜 안 돼요? 전에는 됐잖아요. 이렇게 억울해하는 반응이 훨씬 더 자주 나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준점 이동이라 부릅니다. 특별한 배려가 반복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그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패턴입니다. 한 번 통하면 계속 시도합니다. 그들에게 예외는 규칙이 되고 배려는 의무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베푼 은혜는 두 번 갚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받으면 두 번을 바라고 두 번 받으면 세 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번의 배려가 반복되는지 예외로 끝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 거절을 듣지 않는 척. 66세 최정란 씨는 5살 손녀 지우를 데리러 유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강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란 씨, 오늘 우리 민서 좀 봐줄 수 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오후에 병원 가야 해서요. 정란 씨는 난처했습니다. 오늘은 지우 엄마랑 미리 약속이 있어서 일찍 집에 가기로 했거든요. 순자 씨, 미안한데 오늘은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우리 며느리랑 약속이 있어요. 순자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런데 사흘 뒤 순자 씨가 또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정란 씨, 오늘 민서 좀 봐줄 수 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정란 씨가 다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한데 오늘도 제가 지우 엄마랑 약속이 있어서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순자 씨는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정란 씨, 오늘 민서 좀 봐줄 수 있죠? 마치 정란 씨가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듯이. 어느 날 정란 씨가 결국 물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매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자 순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에이, 정란 씨도 사정이 매번 다를 수 있잖아요. 혹시 오늘은 괜찮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정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은 오래 기억하면서 듣기 불편한 말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히 거절당했을 때 들은 말은 못 들은 것처럼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안 된다를 듣고 아, 상대가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사람들은 아직 설득이 덜 됐구나 또는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라고 해석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패턴입니다. 거절을 들었지만 안 들은 척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거절은 안 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청취라고 부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없던 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상대의 거절은 정보가 아니라 넘어가야 할 장애물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거절이라는 불편한 현실 대신 가능성이라는 편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같은 거절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지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 미안하다는 말 뒤에 진짜 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찜질방에서 68세 윤미란 씨는 같은 시간에 만나는 정희자 씨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탕 안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희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미란 씨, 정말 미안한데 때밀이 수건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오늘 깜빡하고 안 챙겨왔네요. 미란 씨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그럼요, 쓰세요. 희자 씨가 고맙다며 때밀이 수건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음엔 꼭 챙겨올게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희자 씨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미란 씨, 정말 미안한데 오늘도 또 깜빡했어요. 때밀이 수건 좀. 미란 씨는 조금 의아했지만 또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희자 씨는 정말 미안한데라는 말과 함께 때밀이 수건을 빌렸습니다. 이제는 때밀이 수건뿐만 아니라 샴푸, 로션까지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자 씨, 혹시 세면용품 세트를 하나 사두시는 게 어때요? 매번 빌리시니까. 그러자 희자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에이, 그럴 필요 있어요? 미란 씨가 다 챙겨 오시니까 저는 편하게 빈손으로 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미란 씨는 혼자 쓰기엔 많으니까. 미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한데라는 그 말에 진짜 미안함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희자 씨가 사용하는 말의 패턴입니다. 정말 미안한데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지만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과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입버릇처럼 미안하다를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일종의 면죄부처럼 씁니다. 말만 하면 행동은 그대로여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패턴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과는 진심이 아니라 다음 부탁을 위한 도구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아름다우면 행동을 의심하라. 이 말의 뜻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라는 겁니다. 100번의 미안하다보다 한 번의 변화가 진짜 미안함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뒤에 변화가 따르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 내 불편함은 모르는 척. 70세 김영수 씨는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으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동에 사는 65세 한태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태식 씨가 영수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수 씨, 여기 웬일이에요? 영수 씨가 답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왔어요. 윗집에서 밤낮으로 시끄러워서.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영수 씨, 저 지금 주차 문제로 민원 넣으러 왔는데 먼저 좀 할게요. 저 급하거든요. 영수 씨는 먼저 왔지만 양보했습니다. 네, 하세요. 그런데 태식 씨는 자기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차 민원 넣고 관리비 영수증 받고 택배 문의하고 심지어 관리사무소 직원과 한참을 잡담했습니다. 영수 씨가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 저도 좀 급한데요. 그러자 태식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에이, 영수 씨, 저 먼저 하게 양보해 주셨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도 다 중요한 일이에요. 영수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양보해 준 건 잠깐 먼저 하라는 거였지 30분 넘게 독차지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 영수 씨가 1시간 가까이 기다린 후에야 민원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태식 씨는 나가면서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수 씨,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식 씨의 생각 구조입니다. 자신은 먼저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친절하게 양보받은 거고 상대는 양보했으니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베푼 호의는 크게 계산하고 남에게 준 불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패턴입니다. 자기 행동의 좋은 면만 보고 상대의 불편함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뭘 해줬는가이지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아닙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손가락의 더러움은 씻으려 하면서 자기 마음의 더러움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작은 불편함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이 타인에게 주는 큰 불편함에는 둔감하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뭔가 해줬다고 생각할 때 그 둔감함은 더 커집니다. 호의를 베푼다는 이유로 상대의 불편함을 못 본 척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을 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네 가지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한 번 통하면 계속 시도하고 거절을 듣지 않는 척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행동은 안 바꾸고 내 불편함은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의 선을 지키며 존중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처음부터 기준이 분명. 67세 송기철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게이트볼을 즐깁니다. 같은 팀으로 몇 년을 함께한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인 정수 씨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팀 단체 채팅방 하나 만들까요? 연락하기도 편하고. 다들 좋다고 했지만 기철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체 채팅방은 안 할래요. 제가 메시지 확인을 자주 못해서 폐를 끼칠 것 같아서요. 정수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다들 들어가는데 기철 씨만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기철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저는 단체방 들어가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꼭 필요한 연락은 개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처음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기철 씨의 그 분명한 태도에서 이건 바꿀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팀원들이 주말에 같이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했지만 기철 씨는 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주말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로 정해뒀어요. 평일 게이트볼은 제가 즐기는 시간이지만 주말까지는 어려워요. 한 팀원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기철 씨는 참 원칙이 확실하네요. 기철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아쉬워하던 팀원들이 오히려 기철 씨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철 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정말 필요한 일만 개별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철 씨의 태도입니다. 미안해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요라고 담담하게 말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비교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 때문에 마찰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기준을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건 합니다. 이건 안 합니다가 명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절할 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이유로 저런 사정으로 라며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이 길어지면 상대는 그럼 이 방법은? 하며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짧고 분명한 거절은 더 이상의 시도를 막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부드럽고 기준은 분명해집니다. 저는 단체 채팅방은 안 들어가요. 꼭 필요하면 개별로 전화 주세요. 주말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라 어렵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바람도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의 의미는 흔들림 없는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기준을 보여주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63세 한명숙 씨는 쇼핑을 마치고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명숙 씨, 여기서 다 보내요. 저 오늘 차가 고장나서 택시 타고 왔는데 혹시 집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 명숙 씨였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명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죄송한데 저 지금 다른 곳에 먼저 들러야 해서요. 택시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짧고 분명했습니다. 상대가 다시 말을 꺼내려 하자 명숙 씨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말하고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숙 씨, 다음 주 우리 집 집들이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꼭 와주세요. 명숙 씨가 답했습니다. 죄송한데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상대가 다시 말했습니다. 에이, 약속 시간 조정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웃인데. 명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라며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설명의 틈새를 찾아 다시 설득하려 든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건 명숙 씨의 변화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거절한 후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 거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면 이렇습니다. 길게 이유를 늘어놓는 거절보다 짧게 말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절이 훨씬 더 분명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은 아직 설득할 여지가 있네. 이렇게 느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한 후 정말로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절 후에 미안해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후 바로 자기 일로 돌아갑니다. 말을 길게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택시 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행동을 앞서면 신뢰를 잃고 행동이 말을 앞서면 존중을 얻는다. 이 말의 뜻은 말만 많고 행동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말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 조용하지만 물러서지 않음.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69세 이현주 씨에게 아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현주 씨, 여기 계셨네요. 저 오늘 동창회 있는데 같이 갈래요? 사람이 좀 적어서 말이에요. 현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전 요즘 모임 안 나가요. 편하게 쉬는 게 좋더라고요. 상대가 다시 말했습니다. 에이, 한 번만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현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데 전 괜찮아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던 현주 씨에게 또 다른 지인이 다가왔습니다. 현주 씨, 저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같이 가요. 혼자 가기 심심한데. 현주 씨가 책에서 눈을 떼고 답했습니다. 고맙지만 전 혼자 시간 보내는 게 편해요.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상대가 조금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주 씨는 요즘 왜 이렇게 모임도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만나요? 현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건 이제 하기 싫어요. 목소리에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담담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주 씨의 태도입니다. 크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강하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방식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보다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존중을 받습니다. 큰 소리로 딱 잘라 말하는 거절은 그 순간엔 시원하지만 관계에 금이 가고, 조용한 거절은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경계는 지키게 해줍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조용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화낼 필요 없이 담담하게 자기 뜻을 말하고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절할 때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싫어요 라고 강하게 말하는 대신 저는 괜찮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변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전하고 싶다면 이런 표현이 좋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요즘 모임보다 혼자 쉬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의 의미는 진짜 강함은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습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선을 넘는 사람들의 반복 패턴이었습니다. 한 번 통하면 계속 시도하고, 거절을 듣지 않는 척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행동은 안 바꾸고, 내 불편함은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뒤에 세 가지는 선을 지키며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분명하고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조용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눈. 그리고 그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 그래서 선을 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준이 분명한 사람보다 착해서 다 받아주는 사람을 더 쉽게 찾습니다. 이제는 그 대상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하지만 그렇다고 집 자체를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되 나 자신까지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 없다는 것.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주면 된다는 것. 착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함에 경계와 기준을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단한 어른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크게 싸우지 않아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내 삶의 선을 지키며 착함에 단단함을 더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다음 길에서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말리길이었습니다.